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신용정보가 투명한 클린 임대인 제도를 추진합니다. 클린 임대인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가능한데요. 또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 주택으로 인증되고 클린 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클린 마크가 부착돼 부동산 플랫폼에 게재됩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관내 다세대 빌라 주택을 세 채 이하로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이 대상이며 11월까지 시범 사업이 추진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확산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클린 임대인 시범 사업을 위해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전재산과 같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스스로 임대물건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정보까지 공개하게 하고 안전한 물건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게 클린 임대인 제도의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평구 불광천에 가면 어르신 전용 바둑 사랑방 은평춘당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15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할 만큼 인기라고 하는데요. 은평춘당에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임재철 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다리. 뭐가 아다리야? 여기가 뭐가 아다리야? 아다리는. 한시에서 3시까지 90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뒤에요. 또 뭐 그대로 급수가 얘들은 인정을 해주니까 틀림없지. 좋죠. 갈 데 없고 이렇게 하니까 좋지. 이렇게 자리도 좋잖아. 낯익은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대화도 하고 뭐 한가한 시간 보내기 좋고 또 정인적으로 또 이런 걸 하면 치매 걸릴 확률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 좋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 첫 번째는 건강이고 또 생활이 또 가난한 노인들은 좀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운동하고 또 건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 게 필요하죠. 휴대폰, 스마트폰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배우면 좋겠고 아니면 뭐 노래 교실이라든가 또 컴퓨터 같은 거 이제 논인이 되도록 그런 걸 많이 알아야 이제 또 나가서 활동하는데 우리가 좀 편리하고 그런 걸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죠. 깝깝할 때가 많아요. 그냥 즐겁고 이렇게 많은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해요.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 친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시행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출산 양육을 장려하는 기업에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0일부터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평 캠프마켓 공원화 방향을 두고 인천시와 시민단체 간 갈등이 다시 커지는 모습입니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마스터 플랜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시민 공론화를 추진했는데요. 공론화 결과 역사적 공간 가치보다 녹지 및 여가 공간 가치가 우선이었다고 시민참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역사 공원화를 바라온 시민단체는 인천시의 공론화가 편향적이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형회 일본 육군 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연결해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최근 인천시가 캠프마켓 공원화 관련 시민 공론화 결과를 내놓은 건가요? 우선은 5월 27일에 이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민 공론화를 인정할 건지 말 건지 그 교육이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시민참여위원회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시민참여위원회가 이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것이 그 인천시의 권고안이 통과되지 않고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했어요. 여하튼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재논의하게 된 만큼 좀 객관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올바르게 재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민들이 캠프마켓의 역사적인 가치보다는 주민 편의를 우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내용은 인천시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인한 건가요? 인천시가 제출한 정책공고안을 보면은 역사적 가치가 중요하고 그것이 반영돼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 의견이 80%에서 나중에 이제 시민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46%로 줄어들었다. 이제 공원의 중심 방향이 역사와 생태와 문화가 균형 있게 되어 있던 것에서 역사보다는 주민의 편의와 환경이 우선되는 공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인천시가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시민 공론화 과정이 편향적이었다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어떤 과정이 편향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캠프마켓 안에는 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침략전쟁의 증거인 무기제조공장 조병창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근 주민들도 캠프마켓 안에 이런 조병창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면 그 전에 그 시민 공론화, 시민 토론회 전에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사전 교육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 교육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날 갑자기 작년 말에 펜스를 치더니 주민들 접근을 차단하고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오염물질이 다시 발견돼 갖고 다시 이제 토양 오염을 또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시민 공론화, 토론화가 이루어졌던 4월 13일도 그 공사가 계속 그 토양 정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인근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불안감, 뭐 분노, 불신으로 아주 쌓여 있는 상황에서 시민 토론회 때 당연히 국방부에서 나와서 이거에 대한 경과라든가 이후 계획을 설명해 줘야지만이 이제 감정에 누그러뜨리고 안심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국방부가 참여를 안 하니까는 이게 역사고 뭐고 다 소용없다. 안전이 최고다. 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증폭되면서 그때 이 공론화가 이 객관성과 그것이 이제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여하튼 이런 이 역사에 대한 어떤 이렇게 사전 교육과 그리고 국방부가 참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어떤 이렇게 불안감 이런 것들이 증폭돼 갖고 이 시민 공론화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답보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캠프마켓의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회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공동대표였습니다. 공항 배후시설 노후로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김포공항 일대가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신산업 연계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김포공항 일대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시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김포공항 일대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며 도심 항공교통 등 미래형 신교통 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신규로 지정되는 활성화 지역은 100만 제곱미터 규모이며 첨단 산업시설은 물론 생활 SOC도 조성됩니다.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포뮬러1 그랑프리 인천 유치가 올해 내 결정될 전망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F1 인천 그랑프리 개최 여부에 대해 정부와 지원체계, 재원 대책 등을 협의해 연말까지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인천시는 F1 그랑프리를 유치해 오는 2026년 또는 2027년 첫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시는 F1 대회 유치 전담반을 꾸리고 올 하반기 5억여 원을 들여 대회 유치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 등의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달 25일 F1 대회가 열리고 있는 모나코를 방문해 대회를 참관한 뒤 스테파노 도미니칼리 F1 그룹 최고 경영자에게 협력 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지난달 6일에는 개최 의향서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F1 대회 유치는 인천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8개국이 뛰어든 상태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과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 과제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박 원내대표는 경기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도지사는 박 원내대표를 만난 후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김 도지사는 이 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인천 지역 14곳의 당협위원회 중 13곳에 대한 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선출한 13곳 당협위원회 위원장을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당협위원장들은 모두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인물들입니다. 빠진 한 곳은 연수갑으로 정승현 전 위원장이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인천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인천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는데요. 이는 국내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국내 평균 상승률인 2.7%보다 0.4%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09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습니다. 과일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석유 등 기름값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 가격이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물가는 전월 대비 0.2% 올라 대구와 광주, 세종 등과 함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공서비스 요금은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으나 1년 전보다는 3.2% 올라 서울과 함께 부산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